루비들 안녕, 루나쌤입니다. 여러분 다 잘 지내고 계셨죠? 우리 일주일 동안 잘 지냈는지 궁금하네요. 중간고사 기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바빴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4월을 맞이해서 선생님이 사연의 신청을 좀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사연을 받는다 라고 하자마자 또 좀 굉장히 고민이 많은 루비가 바로 사연을 올려줬어. 그래서 선생님이 좀 바로 컨텐츠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한번 사연 먼저 여러분 읽어볼게요. 봅시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 사연 제보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은 혹시 그 체벌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아빠가 매로 체벌을 하시는데요. 물론 제가 잘못했을 때만 맞긴 하지만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너무 심한 것 같아서요. 제가 저번에 엠베스트 교재 아빠가 검사를 하셨는데 대략 40장을 안에 놔서 손바닥 30대를 맞았어요. 아니 솔직히 성인 남자가 중1밖에 안 된 여자애를 때리는데 뭐 안 아플 수가 있을까요? 물론 제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 때린다는 게 맞는 건지 솔직히 자해를 해본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빠한테 말도 해봤는데 네가 잘못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밖에 말씀을 안 하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여러분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좀 그쵸?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이제 이 고민의 요지는요. 체벌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선생님의 의견이 듣고 싶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체벌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태어나서 부모님한테 단 한 번도 맞아보지 않았다 라고 하는 친구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친구들도 요즘 좀 있더라고. 근데 이제 보통 체벌 같은 경우는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경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의 그 부모님 세대랑 한 20살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뭐 많아봤자 뭐 10살에서 15살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이랑 선생님이랑 이제 10살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벌써 여러분과 선생님이 10살에서 15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선생님과 너희들 부모님 세대가 10살에서 15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10살에서 15살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공백은요. 세대가 바뀌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완전 세대 차이 난다 할 때 그 세대가 거의 바뀌는 게 10년에서 15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학문적으로는 30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요즘같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10년, 15년 차이만 나도 굉장히 여러분 이제 세대가 많이 달라짐을 느끼죠. 여러분 이제 그랬을 때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어렸을 때 체벌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세대보다 하나 더 이제 밑에 세대라고 생각하면 돼. 조금 더 젊은 세대. 여러분 선생님 체벌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매라고 하지만요. 사실 이 체벌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손바닥 30대를 맞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정식으로 회초리를 가지고 손바닥을 맞은 것 같은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괜히 엄마가 좀 기분이 안 좋을 때 괜히 이제 엄마 심기를 건드렸다가 엄마가 뭔가 하고 있었어. 막 예를 들어서 다림질을 하고 있었어. 아니면은 뭐 요리를 하고 계셨어. 뭐 등등 눈에 보이는 걸로 맞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다리미판으로 맞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다리미판 엄청 크고 무거운 거 알죠? 그냥 막 막다가 막 이렇게 팔 여기 막 인대 나갈 뻔한 적도 있고 다행히 인대는 안 나가고 목만 들었었는데 뭐 그렇다든지 괜히 뭐 엄마 요리하고 있을 때 뭐 갔다가 주걱으로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진짜 손바닥으로 뺨에 맞은 적도 있고 막 하여튼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 선생님 엄마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요. 근데 그땐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 안 했어. 뭐 그렇게 좀 이렇게 막 체벌을 당했어도 그 시대 때는 워낙에 체벌이라고 하는 게 흔했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도 때렸고 학원에서도 때렸거든요. 학원에서도 뭐 영어 단어 안 외우거나 숙제를 안 외우면요. 엉덩이라든지 뭐 손이라든지 허벅지라든지 굉장히 큰 몽둥이로 맞아서 피멍이 드는 적도 많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 그런 적은 없지만은 어떤 선생님
그 같은 반 남자아이가 수학 선생님한테 대들었다가 수학 시간 수업 중에 뺨을 맞은 경우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뭐 이제 숙제를 안 그러면요 뭐 진짜 뭐 허벅지 맞고 뭐 손바닥 맞고 엉덩이 맞고 하는 것은 되게 흔해요. 근데 이제 선생님 때 그랬다. 그러면 선생님보다 한 세대 위인 너희 부모님 세대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40대 중반, 뭐 40대에서 40대 중반 정도 대부분 되셨을 텐데, 너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면요, 아마 선생님보다 어렸을 때 훨씬 더 많은 체벌을 당하면서 커오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얘기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하셨을 거야. 왜냐면 그때는 사회가 다 용인이 되는 그런 문화적인 분위기였거든. 다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자 그런 일은 뭐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이걸 뭐 아동학대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때보다 훨씬 더 부모님 세대 때는 부모님이 부모님한테도 많이 맞았고, 학교에서는 거의 구타하다시피 많이 맞았고, 학원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이제 너희들을 양육을 하실 때도 사실 이제 너희 세대 같은 경우는 벌써 선생님보다도 더 밑에 세대잖아. 그러면 이제 너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에서 맞아본 적도 없고, 그죠? 이제 법이 그렇게 안 되니까 학원에서도 아마 거의 맞아본 경험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이제 너희들을 때리시는 분들, 체벌하시는 분들은 부모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맞았을 때 굉장히 이제 되게 큰일같이 느껴지고, 분하고 아프고 서럽고 짜증나고 여러 가지 정말 안 좋은 부정적인 복합적인 감정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솔직히 많이 맞았는데 누가 기분 좋냐.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는 체벌 말고, 체벌은 이제 가장 안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하잖아. 가장 최후의 수단인 것이고, 웬만하면 체벌 없이 좀 이제 너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또는 굉장히 이제 따끔한 그런 쓴소리, 그런 것들로 너희들을 변화시키고 너희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조금 동기를 더 부여하고, 이런 방법이 훨씬 더 지금 좋다고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뭐 오은영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너희들 부모님 세대 때는 이제 본인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체벌을 받은 경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너희들한테 체벌을 하시면서도 이 정도면 사랑이 매지, 뭐가 이게 체벌이냐, 이 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아마도 생각을 많이 하실 거야. 이제 그래서 너희들이 느낄 때는 엄청나게 큰 얘기, 뭐 이제 부모님 세대 때는 여기 이제 사연에 써 있듯이 네가 잘못을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시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러지? 왜 내가 잘못을 하긴 했어. 오케이. 그거 인정. 그렇지만 내가 뭐 이렇게 맞아야 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부모님의 생각과 이게 조금 다르다는 거를 말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구구절절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체벌을 여러분 절대로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학교나 학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제 너희들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이제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정말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생님이 갑자기 너희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교육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결국 이제 너희들한테 말을 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너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모님 입장도 이러하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설명해 줄 뿐이야. 그래서 그래도 선생님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러면 안 되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이 부모님 세대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너희들이 너무 밉고 싫어서 성인 남성이 중학교 1학년을 때린다, 이렇게 막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실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너희들이 체벌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속상하고 진짜 막 정말 잘못된 막 그런 막 생각을 할 정도로 내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한다면, 이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이 감정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진심이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부모님께 정말 제대로 얘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막 이렇게 체벌을 당하면서 막 울면서 막 얘기하는 거는 그 별로 그 커뮤니케이션의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그냥 막 이렇게 감정에 북받쳐서 그냥 얘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판단을 하지는 마시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요. 웬만하면 혼나고 있는 상황이 아닐 때, 부모님과 사이가 어느 정도 좀 괜찮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좀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부모님의 이해를 받기가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도저히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그런 얘기를 제대로 못할 것 같아. 또는 내가 아무리 생각을 정리하고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얘기하려고 해도 엄마 아빠가 자꾸 내 말을 막아. 그래서 내가 전달을 잘 못하겠어. 또는 나는 이미 다 생각을 해놨는데 막상 엄마 앞에 가면, 막상 아빠 앞에 가면은 입이 얼어서 제대로 말이 안 나와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편지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메일 안 돼요. 출력하는 거 안 돼. 그거 약간 진심이 좀 떨어지거든. 내가 하나하나 좀 눌러 쓴 편지 있죠. 그 편지를 가지고 내가 원래 생각했었던 그런 감정들, 내가 체벌을 당할 때 느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체벌을 당하면서 내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서 오히려 엄마 아빠가 기대하시는, 예상하시는 그런 행동에서 오히려 벗어나게 더 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거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다. 물론 나도 노력을 할 테니, 나도 최선의 노력을 할 테니 한 번에 될 수는 없으니 조금 기다려주면서 체벌을 정말 웬만하면 최후의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웬만하면 체벌 없이 나에게 쓴소리를 하신다든지, 나에게 동기부여를 하신다든지 하는 방법으로서 나를 좀 양육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진심을 편지지에 자세하게 적어서 전달을 하시는 게 가장 선생님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뀌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 또는 커뮤니케이션 선생님 충분히 돼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너무너무 고집이 세고 완고하시고 굉장히 보수적인 편이어서 제 말을 들으면 채도 안 해요 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럴수록 편지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그냥 딱 뱉고 나면요, 수정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건 한 번 뱉고 나면요, 듣는 사람도 한 번만 듣는 거잖아. 그럼 계속해서 그거를 생각하기가 어려워. 물론 그 말 들었던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하지가 않고 내 머릿속에서 약간 왜곡되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정말 진중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시려면 종이에 적혀져 있는 편지가 있으면 굉장히 좋아. 왜냐하면 계속 그 편지를 다시 보시면서 이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단 말이야. 사실 체벌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뭐 그냥 진짜 폭력 이런 거 정말 나쁜 거지만, 여기 지금 사연을 보면 뭐 이제 문제집을 안 풀어서, 교재를 안 풀어서, 이제 엄마 아빠와의 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뭐 이제 그 뭐 장수대로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너희들을 그냥 막 감정에 취해서 이렇게 막 때리시고 그런 폭력이 아니라 진짜 너희들의 이 버릇을 좀 따끔하게 고쳐주시고 싶어서, 그리고 너희들의 미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안 좋은 방법이지만 체벌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진심이 부모님한테 닿았을 때 너희들이 정말 많이 생각하시는 게 부모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제시하는 방안 있잖아. 이제 엄마 아빠가 기분 좋을 때, 나랑 대화가 잘 될 때 그때 말을 하든지, 그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 편지를 쓰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을 좀 이용을 하시면요, 어느 정도 좀 이제 일방적인 체벌에 대해서 좀 수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생각은요, 체벌은 정말 뭐 아예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막 나가는데 그거를 그냥 말로만 한다는 거는 오히려 자식이 뭐 똑바르지 않은 길로 가도 그냥 냅두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로 최후의 수단으로서 최소한으로만 이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이제 반복적이고 평상시에도 뭐 그냥 숙제 안 해오는 만큼 맞고 이런 거는 사실 선생님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결국 이제 너희들의 행동이나 행위를 교정하는데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조금 엄마 아빠의 변화를 유도하시려고 하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 선생님 방법 좀 두 가지 생각을 하셨다가 좀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선생님 굉장히 좀 말이 길어진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중간고사 기간일 것 같은데 뭐 이 친구 중1 친구는 아니겠지만요. 나머지 친구들 여러분 중간고사 힘내주시고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